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국토순례 대장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순례 참가자들이 하루 동안 걷기 순례를 멈추고 코로나19 시대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과제를 모색하는 두 번째 대중공사를 열었습니다. 자비순례단은 비대면 시대 대중에게 다가가는 포교 전략 마련과 사찰 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원로 스님들은 미래불교의 새로운 본보기로 제시된 자비순례에 대해 호평했습니다. 한국불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불교 국가들의 승가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승가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의 새 통리원장 선출이 미뤄졌습니다. 인의회가 복수 추천한 후보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종의회 투표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과 포용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다짐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국토순례 대장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순례 참가자들이 하루 동안 걷기 순례를 멈추고 코로나19 시대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를 모색하는 두 번째 대중공사를 열었습니다. 자비순례단은 비대면 시대 대중에게 다가가는 포교 전략 마련과 사찰 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첫 소식 전경은 기자입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조계종 중앙종회와 함께 순례 현장에서 대중공사를 열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느새 불교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감동도 주지 않는 종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소임자 스님들은 출가자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행활동 위축과 사찰 재정 감소로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급 스님들은 각각 발표를 통해 노후 복지를 위한 교구 본사별 부분 재정 통합, 디지털 시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대비를 제안했습니다. 승려노후 주거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구 본사별 부분 재정 통합 또는 부분 재정 공유 제도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우회의 인프라를 우리는 개량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인프라가 앞으로 과연 얼마나 유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관점을 수행 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사찰들의 모든 수입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재정 공용화 방안과 도심 속에 멀티 포교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출가자들의 완전한 수행 환경과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원으로는 턱도 없죠.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종단과 교구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가칭 불교교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국립보험에 소개되어 있는 보험법에 저촉되는 사찰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다른 이런 것도 충분하게 약점을 있으시고 장점이 있는 측면에서 있는가 이걸 고려해서 사찰의 발전 방안을 우리가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대처를 위한 통합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서울 강남과 강북 교구의 분리 등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업의 원리보다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작은 걸음이라도 확대하며 사업적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만행결사의 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에는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임원들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 등도 함께했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오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함께 새벽 정진을 함께하는 등 27일까지 쉼없는 순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의 어른 스님들은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에 대해 한국불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순례단의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로의원 스님들을 차례로 만나 이번 도보순례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법납 45년 이상의 어른 스님들은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행보가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킬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조계종 원로위원인 중화법타 대종사는 이번 도보순례에 대해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위대한 수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 수행 문화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길에서 수행해서 도를 이룬 다음에도 항상 중생 제도의 길을 걸었잖아. 그래서 또 길에서 돌아가셨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월선언 대중들의 행보는 우리 수행의 그 좋은 하나의 선례를 지금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원로위원인 자광 원행 대종사. 순례단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원행 스님은 자비 순례단이 종단뿐 아니라 미래 불교 발전을 위한 소중한 원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라 그랬습니다. 이 국난 극복에 가까운 코로나19를 소멸을 시키고 우리 불교 정단이 어려운 일들이 다 성취가 되고 정단이 화합되고 사부대중 화합되어서 다시 우리가 출발하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코로나19 소멸을 염원하며 순례단과 발걸음을 함께한 불영 자광 대종사. 자광 스님은 이번 순례에 대해 좌선 중심의 수행 문화를 새롭게 개척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승가와 재가의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행과 또는 그 모든 인욕을 통해서 이렇게 좀 획기적인 그런 수행 문화가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좀 눈물이 축적할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처절한 이 수행의 모습이 참으로 참 장하십니다.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원로위원 스님들은 하나같이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도보순례를 계기로 한국 불교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시 출발점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불교 국가들의 승가 교육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각국의 승가 교육과 승가상 정립을 주제로 교육아사리 추계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 자목 스님은 이 자리에서 미얀마는 불교만 공부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을 전혀시키지 않는 등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 승가교육과 관련해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교수 경문 스님은 한국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근거하고 현대적 가치가 반영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승가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티베트와 중국, 대만 등 북방불교 승가대학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경찰서와 군부대, 소방서에 사찰음식 도시락 5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국장단 스님들은 구례경찰서와 관내 군부대인 7위대대 등을 찾아 준비한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사찰음식 도시락은 곡성경찰서와 구례 119 안전센터에도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찰음식 도시락 전달은 화엄사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사회공헌 찾아가는 산사의 밥상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농가를 위해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 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 칠곡 정암사가 매년 해오던 사찰음식 축제 대신 코로나19 극복에 노력한 의료인들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대연 스님과 신도들은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사찰음식 도시락 400여 개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장 어려웠던 병원이 대구 의료원과 아마 동산병원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나 의료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려움을 잠시나마 우리가 손수로 했는 전통 사찰 음식으로 좀 힐링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정암사는 앞서 창건 16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인근 주민 300여 명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칠곡 정암사는 지난 2004년 창건 이후 매년 사찰 음식 축제를 열어 종교를 초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찰 음식 도시락 전달로 대체했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이 제31대 통리원장 선출을 위한 인의회와 종의회를 동시에 열었지만 장시간 논의 끝에 새 통리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종단 원로기구인 인의회가 통리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했지만 입법기구인 종의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선출이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의 새 통리원장 선출이 연기됐습니다. 제424회 정기종의회가 제적위원 36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됐지만 31대 통리원장 선거가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차기 종의회로 미뤄졌습니다. 역대 통리원장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앞서 종단 원로기구인 인의회는 교육원장 덕정정사와 종의회의원 도진정사를 복수 추천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선거는 과거 종의회 직선제였지만 지난번 선거부터 복수 추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31대 통리원장 선거의 오늘 가장 큰 아마 중요한 안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통리원장에 관한 선출법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독립된 법이었기 때문에 이 종의회법으로 쭉 해왔습니다. 이제 또 그럴 것이 왜냐하면 우리 쭉 종의회에서 통리원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에 종의회법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의회에서 직선제로 이렇게 쭉 해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우리가 종의회에서 선출을 하되 간선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종의회에서 지난 4년 임기에 공과 중에서 관은 종의회의원들의 아량으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계, 특히 종단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며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새 통리원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 선출이 미뤄지면서 관련 발언은 빛이 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교계나 특히 우리 진각종의 입장에서는 환경이나 여건 모든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지도자가 돼서 우리 종단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선출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4년 동안 도와주시고 옆에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30대 통리원장의 임기는 이번 달로 끝나지만 종의회 의안 접수는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차기 선거일은 다음 달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지구촌의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종교연합은 천태종 대전 광수사에서 문명의 위기와 종교를 주제로 제106차 종교인 평화포럼을 열고 문명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안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종교연합 공동대표이자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은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모든 종교인들이 앞장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재난들을 종교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잡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포럼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무원 스님과 미국 북가주 승가 회장 진월 스님,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이사장 유연 스님 등이 참석했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홍진 신부 등 타종교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공헌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우선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과 포용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다짐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대 종교는 연대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자원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동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 주제는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 사회적 경제. 불교계는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종교와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할 것입니다. 3대 종교와 정부는 수익 창출보단 사회 공헌과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생의 가치를 세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3대 종교는 공동선언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재 육성과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 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값진 시도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대 종교가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동행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될 희망박스 전달식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특히 불교 부문 종교 최고 지도자상에는 조계종 미타사가 선정됐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불교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조계종 7장사와 연계된 주식회사 효드림 라이프가 우수 종교시설로 뽑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결속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조계종은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불교 대표 쇼핑몰 승소몰을 기반으로 착한 소비를 이끌기 위한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그 본말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사 주지신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그 사회적 기업을 한두 개씩 차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BBS 뉴스 권송입니다. 문화재가 훼손되면 원형 복원을 위한 3D 초정밀 기록자원 보존 기술이 활용되지만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대부분 문화재의 3D 원형 기록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나 특정 종교의 회불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야 할 문화재 대책으로 지적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는 거센 산불에 보물 479호 동종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와 자연자원을 잃었습니다. 2008년에는 방화로 숭례문이 전소됐습니다. 이후 복원 과정을 밟은 낙산사나 숭례문 모두 원형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수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지진이나 태풍, 산불과 방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의 멸실이나 훼손을 대비한 기술이 3차원 초정밀 원형 복원 기록자원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결과 앞선 여러 차례 문화재 손실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3D 기록 확보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정기조사 결과 건조물 문화재 가운데 정밀 진단과 수리를 필요로 하는 문화재 71건 가운데 3D 기록이 확보된 문화재는 단 6건뿐이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문화재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8년여 동안 3D DB 구축 예산과 건수는 60억 원에 29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약 4,000건 중에 종이류를 제외하고 한 7.3% 정도만 3D 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 국가지정문화재 100개 중에 93개가 없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에 모두 140억 원을 편성해 730건의 문화재에 대해 3D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나 특정 종교의 회불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응이 너무 늦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전문 지식과 고가의 장비, 고비용의 촬영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기술적인 특성상 일반이나 불교계가 나서기 힘든 상황. 문화재 지정 주체인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점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내에서 인식의 그 전환이랄까, 이 우선순위의 조정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게 다 예산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직결된 문제인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한국불교를 진단하는 두 번째 대중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 전략을 마련하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